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장 8절에 있는 정규 부분군 그리고 잉여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2장 7절에서 정수의 법 n에 관한 잉여류라고 하는 개념을 확장해서 일반적인 군에 대해서도 좌잉여류, 우잉여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러한 이제 좌잉여류, 우잉여류를 생각을 해서 어, 그런 개념을 사용해서 라그랑지 정리를 우리가 얻어냈습니다. 자, 이번에는 2장 8절에서는 단순히 잉여류를 우리가 확장하는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잉여류들 사이에 우리가 연산을 약속을 해서 잉여류로 구성된 집합을 우리가 이제 군으로 간주를 하려고 합니다. 즉,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 네. 그 일반적인 군에 대해서 잉여류를 가지고 잉여군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요. 자, 그 과정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앞에서 생각한 것은 법 n에 관한 정수 n에 관한 잉여류군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잉여류군은 그 잉여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잉여류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그 n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같은 원소들을 이제 묶어 놓은 것인데요. 2장 7절에서의 개념을 사용한다면 A 바라고 하는 값은 이 잉여류는 A 더하기 NG의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잉여류를 우리가 2장 7절에서 확장을 이제 해서 일반적인 군 G에 대해서 NG에 해당하는 부분군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AH라고 하는 좌잉여류 혹은 이제 그 HA라고 쓰는 우잉여류들을 우리가 도입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법 n에 관한 잉여류 군에서 그 잉여류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좌잉여류 혹은 우잉여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8절에서는 이제 군으로 생각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자, 법 n에 관한 잉여류군 GN 바에서는 이런 잉여류들 사이에 우리가 연산을 도입을 했습니다. 즉, A 바와 B 바를 더한 결과를 우리가 A 플러스 B를 포함한 잉여류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러한 연산은 근데 잘 정의된 연산이었고, 이 연산에 대해서 이 그 잉여류들의 집합은 군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잉여류 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것과 비슷하게 일반적인 군과 어떤 G의 부분군 H에 대해서 이러한 좌잉여류 혹은 우잉여류에 대해서 잉여류들을 더한 것을 우리가 약속을 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A바와 B바를 더했을 때 A 플러스 B바로 약속을 이제 한 것을 생각한다면, 자, AH와 BH 잉여류 두 개를 더한 결과로 A와 B를 이제 연산을 할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곱셈을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와 B를 연산한 것을 A, B로 표기를 할 것이고, 그것을 이제 포함한 좌잉여류로 대응을 하는 이런 연산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H라고 하는 이 부분군에 대해서 이와 같은 연산을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이 연산은 잘 정의된 연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잘 정의된 연산이라는 의미를 한번 예전에 그 법 n에 관한 잉여류 군을 생각할 때
그 잘 정의된 연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도입을 했었는지를 확인을 했었는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와 같은 이제 연산을 약속을 할 때 지금 A 바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집합이고요. B 바도 하나의 집합인데, 자, 그 두 개의 집합을 더한 것을 새로운 집합을 할 때 우리가 A하고 B를 선택을 해서 G에서의 덧셈을 한 것입니다. 이 덧셈은 G에서의 덧셈이죠. 잉여류들 사이 덧셈이 아니라. 자, 그런데 이러한 A, B를 선택하는 방법은 유일하지가 않습니다. 즉, A가 A 바에 있을 뿐만 아니라 A 더하기 N도 A 바에 있습니다. 그래서 A 바나 A 플러스 N의 바나 동일한 잉여류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계산을 할 때 A를 선택을 해서 계산하는 것 대신에 A 플러스 N을 가지고 선택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자, 그런 경우에도 이 녀석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장을 해야지만 잘 정의된 연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잉여류에서 대표를 선택하는 방법에 상관없이 이 잉여류가 항상 동일한 잉여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 얘기는 A바와 C바가 동일하고 잉여류로서 B바와 D바가 동일하면 A 플러스 B바나 C 플러스 D바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장을 할 수 있으면 잘 정의된 연산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법 N에 관한 잉여류에서는 이것이 성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정의된 연산이었는데요. 일반적인 군에서 일반적인 부분군을 선택을 할 때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AH와 CH가 잉여류로서 좌잉여류로서 동일한 잉여류이고 그 다음에 BH와 DH가 동일한 잉여류라고 하더라도 A와 B를 연산을 한 다음에 그 녀석을 포함한 좌잉여류와 A 대신에 C를 선택을 하고 B 대신에 D를 선택을 해서 C, D를 G에서 연산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포함한 좌잉여류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두 녀석이 좌잉여류가 동일하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항상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잘 정의된 연산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인데요. 자,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분에 대해서 이러한 잉여류들 사이 연산을 우리가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성립을 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명제가 임의의 부분군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명제가 성립하도록 부분군을 좀 제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떠한 부분군을 생각을 하면 이러한 명제가 성립하는지, 지금은 성립하지 않는데 일반적으로는 성립하는지를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연산이 잘 정의된 연산이 될 표충분 조건이 H라고 하는 것이 정규 부분군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하면 정규 부분군이어야지만 이 연산이 잘 정의가 되고 이 연산이 잘 정의가 되면 정규 부분군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규 부분군이라는 개념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우리는 정규 부분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이 정규 부분군을 가지고 연산 이와 같이 약속을 해서 잉여류들 사이에 연산을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잉여군을 우리가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처음에 물론 좀 알아듣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잉여군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정규 부분군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라는 것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내용을 살펴가면서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 정규 부분군의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규 부분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약속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규 부분군의 약속이 어떻게 보면은 왜 이런 것을 정규 부분군이라고 약속을 하는가 또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특성을 갖는 이제 부분군에 대해서 잉여류들 사이에서 연산을 약속을 해야지만 그 연산이 잘 정의된 연산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이제 부분군을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것이냐면, 자, G의 부분군이 있는데 그 부분군이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을 시키면 그러한 부분군을 우리가 정규 부분군이다 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G의 정규 부분군, 영어로 normal subgroup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normal subgroup이라고 하는 조건, normal subgroup이 되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그 G에서 N의 좌잉여류, 그 다음에 우잉여류를 생각을 했는데요. 자, 그때 A를 포함한 좌잉여류와 A를 포함한 우잉여류는 일반적으로 동일하진 않습니다. 동일한 경우도 물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려고 하는 노멀 서브그룹은 일반적으로는 이게 성립하지 않는데 어떤 특정한 서브그룹에 대해서는 좌잉여류와 우잉여류가 A에 상관없이 항상 같아지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서브그룹을 우리가 노멀 서브그룹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즉, G에 있는 임의의 원소, 여기서는 스몰 g로 표기를 했는데요. 스몰 g를 포함하는 레프트 코셋이나 스몰 g를 포함하는 라이트 코셋, 좌잉여류, 우잉여류를 생각했더니 동일하다라는 성질을 만족하고 있는 서브그룹 N을 G의 노멀 서브그룹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N이 이러한 조건을 만족을 하는 서브그룹이다. 즉, G의 노멀 서브그룹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간단하게 나타내고자 할 때는 이와 같은 기호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화살표에서 조금 이렇게 커지는 방향, 큰 쪽이 이제 G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등호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세모 형태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표기를 해도 좋고, G가 왼쪽에 있으면 G의 노멀 서브그룹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즉 N이 G의 노멀 서브그룹이다라는 것을 이러한 기호 혹은 이러한 기호로, 즉 포함되는 서브그룹을 이제 이 삼각형에서 이제 입이 큰 쪽이 아니라 이제 반대 방향에 이제 N을 갖다 쓰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이것이 이제 노멀 서브그룹인데요. 이게 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잉여류들 사이에서의 연산이 잘 정의 되기 위한 특성이냐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그 정규 부분군의 개념과 관련된 성질을 몇 가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앞에서 우리가 어떤 군이 있으면 그 군이 어떠한 군이더라도 서브그룹은 이제 항상 그 서브그룹은 다음과 같이 트리비얼 서브그룹과 자기 자신은 항상 G의 부분군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굉장히 단순한 그 형태의 그 군은 단순히 부분군일 뿐만 아니라 정규 부분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자, 이 서브그룹에 대해서 노멀 서브그룹이기 위한 조건 만족을 하는지 생각을 해보죠. 즉, G, N을 계산해 보면 G가 어떤 것든 상관없이 지금 항등원 하나만을 가진 그러한 부분군을 생각한다면 이거의 정의는
이 원소와 이 원소를 곱해서 만들어지는 것들 다 모아둔 집합이죠. 근데 각각 원소 하나밖에 없으니까 결국 G 두 개를 곱하면 G 하나로만 구성이 됩니다. 자, 우잉여를 계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집합의 원소가 하나고 이 집합도 원소가 하나인 거니까 물론 이제 집합을 우리가 이제 원소 하나인 경우에는 그냥 집합 교열 없이 그냥 쓰기도 하겠다라고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었고요. 여기서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은 2하고 G를 곱하는 이 단 하나의 원소를 가진 집합이 될 것이고 이것은 G가 항등원이므로 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집합이 같습니다. 즉 G를 포함한 레프트 코셋이나 라이트 코셋이 동일하죠. 따라서 트리비얼 서브그룹은 임의의 군에 대해서 노멀 서브그룹이 됩니다. 자, 두 번째 1번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G 자체가 노멀 서브그룹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G에 속한 임의의 스몰 g에 대해서 스몰 g를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녀석은 G가 되죠. 자, 우리가 앞에서 코셋의 성질을 생각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가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G가 군이고 H가 G의 부분군일 때 그 당시에는 이제 H로 쓰긴 했는데 H로 쓰죠. 스몰 H가 H랑 같을 필요충분 조건이 어떤 거였는지 생각해보면 스몰 h가 H에 속하면 레프트 코셋이 자기 자신과 같습니다. 그리고 레프트 코셋이 자기 자신과 같으면 스몰 h가 이 라지 h라는 서브그룹의 원소가 된다라는 이런 동치는 문제를 확인한 적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G 자체를 이제 H라고 생각해 본다면 결국 G가 H 대신에 G를 생각하는 거니까 G에 있을 필요충분 조건이 G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G에 속하는 임의의 스몰 g에 대해서는 스몰 g, 라지 g가 그냥 G랑 동일합니다. 자, 비슷하게 그 레프트 코셋 뿐만 아니라 라이트 코셋도 스몰 g가 G의 원소가 되면 G나 스몰 g를 이제 오른쪽에 곱해서 얻은 우잉열이나 동일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러한 사실뿐만 아니라 그 라이트 코셋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슷한 정리를 확인한 적이 있죠. 즉 이것을 반복해서 쓰면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항상 같겠습니다. 따라서 스몰 g를 포함한 레프트 코셋과 라이트 코셋이 동일하기 때문에 G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노멀 서브그룹이 되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트리비얼 서브그룹과 자기 자신은 G의 노멀 서브그룹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노멀 서브그룹과 관련해서 어떠한 서브그룹이 노멀 서브그룹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한 가지 간단한 방법을 먼저 하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그 G라는 군에 대해서 부분군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지수라는 것을 앞에서 생각을 했는데요. 지수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표기했습니다. 자, 이 지수의 의미는 뭐냐면 G 안에서 그 n에 의한 그 레프트 코셋 혹은 라이트 코셋의 개수는 동일한데 유한한 경우에 동일한데 그 레프트 코셋과 라이트 코셋의 개수를 우리가 서로 다른 레프트 코셋 혹은 라이트 코셋의 개수를 지수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지수가 특별히 2인 경우에는 우리가 노멀 서브그룹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네, 이렇게 착각을 한 것 같아서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루도록 하고요.
그 전에 조금 더 간단한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보죠. 자, 아벨군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아벨군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군이 노멀 서브그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벨군 G의 모든 부분군은 모두 정규 부분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G가 아벨군이라고 두면, 그리고 H를 G의 부분군이라고 한다면, 자, G에 있는 임의의 스몰 g 원소에 대해서 스몰 g h는 어떻게 될까요? 이 집합의 의미가 GH를 다 모아둔 겁니다. 스몰 h는 라지 h에 있는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그 결과들을 다 모아둔 것인데, 자, G가 아벨군이므로 스몰 GH나 HG나 동일하죠? 따라서 이 집합과 동일할 텐데, 이 집합은 앞에 H가 있고 뒤에 스몰 g가 있으니까 다음과 같은 스몰 g를 포함한 우잉여류가 됩니다. 그래서 아벨군 땐 당연히 GH나 HG가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H는 G의 노멀 서브그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아벨군 중에서 특별한 경우가 이제 덧셈군인데요. 덧셈군, 항상 아벨군을 우리가 덧셈군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럼 덧셈군의 부분군은 당연히 정규 부분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잠깐 착각했던 내용을 CRM 2.8.3에서 살펴보죠. 자, 군 G의 부분군 N을 생각을 하는데, 지수가 2가 되면 N은 노멀 서브그룹이 반드시 됩니다. 자, 그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지금 지수가 2다 라는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G라고 하는 것은 레프트 코셋의 이제 분할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그 레프트 코셋들이 서로 다른 게 딱 두 개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에는 스몰 g를 황등원으로 택하게 되면 n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레프트 코셋이 될 것이고, 그거 말고 다른 레프트 코셋이 하나가 더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지수가 2란 얘기는 레프트 코셋이 딱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n 자기 자신이고, 다른 하나는 n과 교집합이 전혀 없는 그 집합이 결국 다른 또 하나의 레프트 코셋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 녀석이 지금 서로 다른 레프트 코셋인데요. 앞에서 우리가 n이 n과 다를 필요충분 조건을 우리가 그래서 생각을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물론 정확하게는 xn이 n과 같을 필요충분 조건이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앞에서 사용했던 그런 정리인데, 자, 이것이 성립할 필요충분 조건은 스몰 x가 n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의 대우명제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n에 속한 원소에 대해서 레프트 코셋은 자기 자신이 되는 거고, n에 없는 원소에 대해서 레프트 코셋을 생각하면 n과는 다른 레프트 코셋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G의 모습을 한번 그림으로 대략 나타내 보면, G가 있는데 G 안에 n이라는 레프트 코셋이 있고, n과는 다른 또 다른 레프트 코셋이 하나가 더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이
n과는 다른 레프트 코셋이 되려면 여기서 선택한 스몰 x는 n이 아닌 다른 집합에 있는 원소로부터 만들어져야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한번 다음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노멀 서브그룹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의의 스몰 g에 대해서 그 레프트 코셋과 라이트 코셋이 서로 동일한 조건에 만족을 하는 경우에 노멀 서브그룹이라고 불렀는데요. 그것이 성립하는지를 확인을 해보죠. 자, 스몰 g가 n에 있는 경우와 스몰 g가 n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나눠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동치명제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경우에는 gn이 n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비슷하게 우리가 right course에서 생각을 하는 경우에도 ng가 n과 같은 표준분 조건이 small g가 n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gn과 ng가 동일하겠습니다. 자, small g가 n에 속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gn은 n과는 다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수가 2가 되기 때문에 g는 두 개의 코셋의 합집합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두 개가 서로 다른 코셋인 경우에는 두 개의 교집합을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GN이라고 하는 이 집합은 어떤 집합이냐면 G에서 N을 뺀 집합과 동일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흰색 부분을 뺀 나머지 집합이 GN이 되는 것이죠. 스몰 g가 n이 없을 때. 자, 비슷하게 지금은 이제 좌익렬로만 생각을 해봤는데 우익렬을 생각을 하는 경우에도 ng와 n이 서로 다르게 됩니다. 스몰 g가 n에 속한 경우, n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 따라서 g는 두 개의 코셋의 합집합으로 표현이 되는데 하나는 n이고 하나는 ng가 되겠습니다. 두 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두 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n과 ng는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고 따라서 ng는 합해서 g가 되는데 두 개가 교집합이 공집합이므로 이 집합은 g에서 n을 뺀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 집합이나 이 집합이나 같은 걸로 당연히 따라서 small gn과 ng가 서로 같겠습니다. 그래서 small g가 1번 경우나 2번 경우나 모두 gn, ng, gnng로 좌익렬과 우익렬과 동일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따라서 n은 g의 노멀 서브그룹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시어링 2.8.3을 활용한 간단한 example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SN이라고 하는 것은 n차의 대칭군이었고요. 자, SN의 위수를 생각해보면 n 팩토리얼이었죠. 자, AN은 n차의 교대군이었습니다. 자, 교대군은 SN에 속하는 퍼뮤테이션, 치환 중에서 우치환들만을 모아둔 그러한 집합이고 그 집합이 이제 군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위수가 정확하게 반이 됩니다. 따라서 지수를 계산해 보면 (2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SN에서 AN의 지수가 2가 되므로 세어럼 2.8.3에 의해서 AN은 SN의 노멀 서브 그룹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노멀 서브 그룹이 되는 두 가지 간단한 상황을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벨군일 때는 모든 부분군이 노멀 서브 그룹이 되고, 두 번째는 지수가 2인 경우에는 이제 항상 노멀 서브 그룹이 된다라는 건데요. 다음에는 어떠한 그 부분군이 정말 노멀 서브 그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기 위해서 동치 명제를 몇 가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n이 부분군이라는 전제 하에서 노멀 서브 그룹이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정의에 의해서 군 G에 속하는 임의의 스몰 g에 대해서 레프트 코스과 라이트 코스의 항상 동일하다라는 그런 조건을 만족을 하는 그런 군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조건을 조금 바꿔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GN을 계산하는 대신에 G 인버스 NG를 계산을 해보면 그것이 임의의 스몰 g에 대해서도 스몰 g에 대해서 n과 같다 라는 그러한 조건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조건과 동치명제가 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이 동치다 라는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하고 싶고요. 자, 근데 2번을 우리가 2번 자체 동치명제지만 조금 더 이 조건을 완화시켜서 같은 것이 아니라 G 인버스 NG가 N에 포함된다 라는 이러한 조건을 생각을 하더라도 여기에 임의의 스몰 g에 대해 성립한다라는 이런 조건을 생각을 하면 1번 혹은 2번과 이것이 동치가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3번이 동치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동치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어떠한 서브 그룹이 노멀 서브 그룹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때는 이것을 이제 확인하는 것이 조금 불편할 때는 이것만 확인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동치명제라는 것을 이제 확인 한번 해보죠. 자, 1번과 2번이 동치명제라는 걸 먼저 확인을 할 텐데요. 자, GN과 NG가 같으면 자, G 인버스 GN과 G라는 걸 곱하는 집합을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NG에다가 앞에다가 G 인버스 뒤에다가 G를 곱하는 네, 지금 잠깐만요. 네, 이렇게 씁시다. 네, 이걸 다시 쓰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쓰죠. 앞에다가만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GN과 NG가 이제 같은 집합인 경우에 오른쪽 집합은 어떨까요? 지금 이 집합과 이 집합이 같은데 같은 집합에다가 G 인버스를 동일하게 곱셈을 해서 얻은 집합이므로 당연히 같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뭐가 될까요? G 인버스 GN을 곱할 때는 우리가 앞에서 3개의 집합을 곱할 때 일종의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순서를, 이제 괄호의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괄호를 계산을 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녀석은 여기가 항등원이기 때문에 이 n이 될 것이고 항등원인 경우에는 n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일종의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괄호를 생략하고 우리가 사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n과 g 인버스 n, g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성립하면 2번이 성립하겠습니다. 이제 반대 방향도 비슷한데요. 자, 만일에 여기다 쓰자 g 인버스 ng가 n과 같다라고 한다면 자, 이 등식을 이제 얻기 위해서
앞쪽에다가 G를 한번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집합과 이 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이 밑줄 친 집합이 같으므로 같은 원소를 앞에다가 곱해서 얻은 집합은 당연히 같아질 텐데, 자, 이 집합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얘하고 얘를 먼저 연산을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연산하고 나면 황등원이 되고, 따라서 이와 같이 되는데, 물론 이 집합은 앞에를 먼저 계산하면 n과 같은 집합이 되죠. 그래서 ng가 되고 gn이 동일하다는 것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이러한 간단한 그 연산을 생각해 보면, 변형을 생각해 보면 동치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1번과 2번은 이제 동치니까 2번과 3번이 동치라는 사실만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으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2번이 성립하면, 그런데 3번이 성립하는 것은 네, 당연하죠. 그 두 집합이 같으면 당연히 왼쪽 집합이 오른쪽 집합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2번 성립하면 3번 성립하는 것은 당연하고, 반대 방향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즉 3번이 성립하면 2번이 성립하는 것만 우리가 보이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3번이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하죠. 임의의 원소 스몰 g에 대해서 g 인버스 ng가 n에 포함된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나서 다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G 인버스를 생각을 해서 그 녀석의 인버스에다가 N G 인버스를 이제 곱한 이 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스몰 g가 이 군 G에 속한 원소이기 때문에 G 인버스도 당연히 G에 속합니다. 따라서 3번의 가정에 의해서 G 인버스의 인버스 N G 인버스도 N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녀석을 조금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G, N, G 인버스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모습에서 약간 변형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즉 G 인버스 대신은 G로 바꾼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성질이 만족을 합니다. 자, 이 집합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각각의 집합에 다음과 같이 G 인버스하고 G를 곱해 보도록 하죠. 즉 G 인버스 G and G 인버스 라는 집합과 그 다음에 G 인버스 and G, 그래서 G가 하나 더 있네요. 네. 이 집합을 비교해 봅시다. 자, 이 집합과 이 집합은 아래에 있는 집합이 위에 있는 집합을 포함을 합니다. 자, 포함을 하는 상황에서 동일한 원소를 앞에다 곱하고 동일한 원소를 뒤에다 곱했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집합에 속하는 원소들은 G 인버스와 여기에 속한 원소들과 G를 곱한 것들인데, 여기에 속한 원소들은 N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전체에 포함된 원소들은 당연히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를 계산해보면, 이쪽 계산해보면 얘랑 만나면서 항등원, 얘랑 만나면서 항등원이 되기 때문에 E, N, E가 되는데 이건 당연히 N이 되겠죠? 즉 N이 G 인버스 NG에 포함이 된다 라는 것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N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3번을 가정하면 반대 방향의 포함 관계도 성립하기 때문에 2번에서의 조건인 등식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약간 좀 지저분하게 쓰긴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이 동치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서 1번, 2번, 3번이 다 동치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때 그 G 인버스 NG라는 표현 대신에 G NG를 우리가 G 인버스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기 있는 표현에서
앞에를 G 인버스가 아니라 G로 바꾸고 뒤에를 G가 아니라 G 인버스로 바꿔도 마찬가지의 그 조건이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동치명제가 됩니다. 자, 이러한 동치명제를 이제 얘기하기 전에 일단 3번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풀었으면 G 인버스 NG가 N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N에 포함되는 임의의 원소 스몰 n과 G에 포함된 임의의 원소 스몰 g에 대해서 여기에 속한 원소는 G 인버스 NG가 여기 속한 원소가 될 텐데요. 이 집합이 N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는 이 원소가 항상 N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G하고 N에 상관없이, 즉 스몰 g가 G 전체에 있고 스몰 n이 N에 있기만 하면 G 인버스 NG는 항상 N에 있다라는 것이 포함된다라는 것이 부분군이 노멀 서브 그룹이 될 필요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의미가 앞으로 얘기할 잉여군에서 연산이 잘 정의가 된다라는 것의 핵심이 됩니다. 자, 이 의미를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임의의 스몰 g, 스몰 n에 대해서 이게 된다는 얘기는 G 인버스 NG가 라지 n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라지 n에 포함되는 어떤 원소 N'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쓰고 나서 앞쪽에 G를 곱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앞쪽은 연산을 해보면 NG가 되는 것이고요. 뒤쪽은 GN' 됩니다. 자, 이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N이 노멀 서브그룹이 되면 N과 G를 곱할 때 N 곱하기 G가 G 곱하기 N이라는 보장은 일반적으로 못하지만 G를 앞으로 뽑아내고 위치를 바꾸고 대신에 등호가 성립을 하게 하는 N의 원소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정확하게 뭐 가환의 의미는 아니지만 NG를 G를 앞으로 움직여서 G 곱하기 N에 있는 어떤 다른 원소의 곱으로 갖게 되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즉 N과 G의 위치를 바꾸긴 바꾸되 여기는 N'이 반드시 N이라는 보장은 못하지만 적어도 N에 있는 원소라는 것을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질과 동일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얘기할 잉여군에서 연산이 잘 정의가 되게 하는 핵심적인 성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동치명제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G 인버스 대신에 G로 바꾸고 G 대신에 G 인버스로 바꾸어도 어차피 모든 스몰 G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라서 동일한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조건을 다음과 같이 바꿔서 쓸 수도 있고요. 다음 3번 조건을 다음과 같이 바꿔서 쓸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쓰면은 1번, 2번, 3번 뿐만 아니라 2번 프라임, 3번 프라임도 전부 서로 동치가 되겠습니다. 그럼 3번 프라임의 의미는 자, G, N, G 인버스가 항상 N에 속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노멀 서브그룹의 정의와 그것과 동치인, 그 조건과 동치인 몇 가지 동치 명제들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자, 그 다음에 그 노멀 서브그룹으로서 역할을 하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센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군 G가 있으면 G of G라고 하는 이러한 집합을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하겠습니다. 즉, X라고 하는 원소 중에서, G에 속한 원소 중에서 스몰 x가 이러한 성질을 만족을 하고 있는 원소들을 다 모아둔 집합을
G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자, 어떤 성질이냐면 어떤 특정한 X를 봤더니 G에 속한 어떤 원소 스몰 g를 생각을 하더라도 XG하고 GX가 스몰 g에 상관없이 항상 같더라. 즉 XG, GX가 임의의 스몰 g에 대해서 같은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X가 있다면 그 X를 전부 모아둔 집합을 GG라고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이 집합은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를 보면서 한번 살펴봤던 그러한 집합입니다. 자, 우리가 중간고사에서 이 집합이 사실은 분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내용이 Theorem 2.8.6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집합은 G의 노멀 서브 그룹이 됩니다. 부분군일 뿐만 아니라 노멀 서브 그룹이 되고요. 그리고 이 GG에 속한 포함된 임의의 부분군은 n이 그 G의 부분군으로서 이 G of G라고 하는 집합에 포함이 된다면 n은 반드시 G의 노멀 서브 그룹이 되는 것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확인해 보죠. 처음에 노멀 서브 그룹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선은 GG가 G의 부분군이라는 사실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부분군이면서 레프트 코셋과 라이트 코셋이 항상 동일할 때 우리가 노멀 서브 그룹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부분군인지 먼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부분군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공집합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는데요. 항등원 생각을 해보면 항등원은 이 집합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은 공집합은 아니겠습니다. 자, 물론 이 이유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임의의 이제 이 조건이 만족을 하는지 보는 거죠. 임의의 스몰 g에 대해서 항등원과 g를 곱하면 당연히 g가 되죠. g는 근데 g 곱하기 항등원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EG나 G는 항상 스몰 g에 상관없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GG라고 하는 이 집합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X하고 Y가 자, 우리가 어떠한 집합이 부분군인지 확인할 때는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고 그 다음에 여건도 항상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것만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집합에 속한 임의의 두 원소에 대해서 X하고 Y가 이 집합에 속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자, 왜 그런지 보죠. 자, 이 녀석이 여기 속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G에 속한 임의의 원소를 생각을 했을 때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이 계산을 해보죠. 일단 결합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Y가 이 집합에 포함되기 때문에 Y는 어떤 것과도 순서를 바꿔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결합법칙을 적용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X 또한 이 집합에 포함되기 때문에 어떠한 것과도 순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다시 또 결합법칙을 쓰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하고 Y는 G를 오른쪽에 곱하나 왼쪽에 곱하나 항상 같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X와 Y를 곱한 결과는 우리가 약속한 집합에 포함됩니다. 자, 세 번째로 X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면 X 인버스도 이 집합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자 하는데요. 왜 그런지 보죠. 자,
x가 이 집합에 포함되므로 어떤 스몰 g를 생각하나 이것이 동일합니다. 자, 이 식에다가 아까 왼쪽에 g 인버스, 오른쪽에 g 인버스를 x 인버스를 이제 곱하게 되면 왼쪽에 x 인버스, 오른쪽에 x 인버스 곱하게 되면 이것과 이게 동일하겠죠? xg랑 gx가 같은 거니까 앞뒤에 전부 x 인버스를 곱하더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값을 계산해 보면 이렇게 계산하면 항등원이고 따라서 앞쪽은 gx 인버스가 되고 뒤쪽은 이렇게 계산하면 항등원이 되므로 뒤쪽은 x 인버스 g가 되죠. 즉 x 인버스 입장에서 g하고 순서를 바꿀 수가 있다는 뜻이 되므로 x 인버스도 이 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g라고 하는 집합은 g의 부분군이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멀 서브그룹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이것을 확인하기 전에 이 사실부터 먼저 확인을 하도록 하죠. g의 부분군으로서 이 g 오브 g에 포함이 되는 그러한 n은 g의 노멀 서브그룹이다를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먼저 해보죠. n이 g의 부분군으로서 g 오브 g에 포함이 된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속한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자, 레프트 코셋과 라이트 코셋이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 레프트 코셋을 생각해 보면 이것의 의미가 다음과 같죠? 그런데 n에 있는 원소들은 이 집합에 포함이 되는데 이 집합에 포함되는 것들은 임의의 원소와 서로 순서를 바꿔서 계산해도 같습니다. 따라서 n이 순서를 바꿔도 괜찮은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녀석이 결국 ng가 되겠죠. 그래서 n에 속한 원소들은 임의 원소와 교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gn과 ng가 동일하겠습니다. 따라서 n은 g의 노멀 서브 그룹이 되는데요. 이 사실을 이제 이용해 보면 자, g도 당연히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이 녀석이 부분군이라는 것을 확인했으므로 두 번째 사실에 의해서 g가 n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녀석이 g의 노멀 서브그룹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집합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g가 아벨군일 때 이 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아벨군일 때는 모든 x들이 모든 g와 순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g가 아벨군이면 이 집합은 전체가 됩니다. 자, 반대로 이 집합이 전체가 된다는 얘기는 G에 속한 어떤 원소를 생각을 하더라도 G에 속한 어떤 스몰 g를 생각을 하더라도 두 개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므로 G가 아벨군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G가 아벨군일 표충분 조건이 지금 약속한 집합이 G랑 같다가 동치명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군을 우리가 센터, 중심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정규 부분, 노멀 서브그룹이라는 사실을 앞에서 확인을 했는데 이 노멀 서브그룹을 센터라고 부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센터에 포함된 원소들, 즉 모든 스몰 g에 대해서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고 있는 원소는 중심, 센터에 포함된 원소다 라고 해서 중심원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분이 조금 지나서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